생일 축하해. 아 오늘 생일이었어? 아니 이번 주 수요일이 생일이야. 아 진짜? 아 이번 주 돌아오는 그때 가서 축하할게. 나도 뭐 줘야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줄 것 같은 느낌? 아 내년에 절대 출첵 안 할 거야? 내년 그냥 가봐야 되지. 아 내년에 축하 안 할 거야 절대. 내년 나한테 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안 보겠다는 아, 거. 머리띠 뿌려서 진짜 때려? 아니 어떻게 될 거? 모르지. 둘 중에 누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 너무 센 거 아니야 너? 앞날을 이렇게 서로 저주할 거야? 진짜 못됐다. 아니, 못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 어떻게 좀 우리가 인생 오래 주겠다. 막 그런 거를 이제 그래. 나 부끄러우니까 올해만 주겠다고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 해볼게 한 번이. 5점 만점에 4점. 그러니까 재미있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너무 커서 네 1점 깎았어요. 이걸 따라가고 싶은데 그 속도가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에 나를 그냥 맡겨야 되는 무의식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막 보다가 화면 보다가 자막 보다가 화면 보다가 막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건 재밌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서 재밌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점. 저도 4점이거든요. 근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S 양이 얘기한 대로 좀 어려웠다. 재밌었는데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데도 4점을 주길래 난 되게 재밌었는데 4점이거든요. 한 줄 평을 하자면 뭔가 이제 플롯을 갖고 노는 불친절함에도 남겨지는 무근본의 신뢰는 있다. 이런 느낌. 마지막이 좀 감동이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 둘이서 얘기하면서 떠나잖아. 이렇게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네, 저는 예. 그거 하나 다 영화를 보고 신뢰라는 게 많이 생각이 돼가지고 4.0을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인터스텔라랑 그 주제 의식이나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서 거기서 크게 바뀐 건 없고, 근데 그러면 꼬아놔서 그런 거라서 나도 한 4.5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 낭만이라는 손가락으로 신을 가리켰다라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네요. 뭐래? 되게 별로다. 거기 낭만이 어딨어? 거기에 낭만이 어딨어? 어디? 마지막에? 불륜 영화라니까. 나름 낭만이 있는 플롯을 영화야. 못 잡아서 너 그래. 3번 봤다며. 너 야, 거기서 불륜인데 불륜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제가 이해 못한 거야 그러면. 아니 불륜이 요만큼 나오잖아 요만큼. 요만큼 나오죠, 요만큼. 요만큼 나오잖아. 결국엔 그 남자가 끝을 내기 위한 그 결론은 그거 아니야. 지구도 구하고 그녀도 구했다. 딱 거기가 끝이지. 지구를 구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네. 그녀를 좋아한 거잖아.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준다 다들.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난 2번을 봤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짜 티켓으로 동네 CGV에 서현 CGV에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너네들하고 같이 용산 아이맥스에 가서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내 한 줄 평은 그거였어. 이거 되게 그 뭐냐? 아니 불륜 말고 마초남. 순정 마초. 순정 마초 이야기다 이건.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미션 컴플리트 할 때 지구도 구하고 그녀도 구하는 그런 플롯. 디군 절레절레 하는데 지금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사람을 몰랐어. 완전 사랑 이거 이러지 마. 이상한 데로 가. 완전히 그 로맨스 영화야. 너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 논란 영화를 원래 좀 좋아라 하고, 그리고 다 좀 찾아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번 거는 그렇게 인터스텔라나 아니면은 덩케르크보다는 난 좀 별로 재미없었던 거. 나 덩케르크를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폭탄만 떨어지는데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뭐 없잖아. 내용이 없잖아. 아니 근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나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긴 해. 저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이렇게 인버전을 하고 또 인버전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나는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 오슬로 공항이었다. 프리포트에서 이렇게 거기에 총 주인공이 3명이 나온다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 멜로 영화였는데 멜로 장면도 없고 배드씬도 없어서 3.5점 드리겠습니다. 배드신이 없어서 3.5점. 네네네네. 이거는 멜로 확실한데 이거 너무 별로였어요. 그렇지. 너무 과학적이었어. 멜로인데 아니, 뭐, 그거밖에 그거지. 없었다.
아니야. 플라토닉 연구였던 것 같은데. 3점 줄게. 3.5점도 많아. 아니 더 깎았어? 네, 3점 주겠습니다. 이병헌이랑 하정우 나온 거. 백두산에 폭발을 막는 건데 아니야 맞나? 백두산이 터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이병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두산 폭발을 막는 거죠. 그냥 그런 뻔한 영화였어요. 나 천문 봤어. 천문? 장영실, 나 알아. 세종대왕이랑 장영식 이야기. 최민수 나오는 거다. 최민식이야. 최민식. 나는 세종대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을 약간 미화시킬 수도 있다는 되게 신분제도를 뭔가 깰 듯하지만 깰 수 없었던 장영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사실 거의 없는데 장영실이 원래 노비 출신인데 무슨 대어군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종 그거랑 정품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분제도를 어떻게 보면 한번 잠깐 벗어났던 하지만 결국엔 그 한계를 못 벗어났던 하지만 난 세종대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 뭔가 미화시킨 느낌이야. 그냥 모든 역사 내용 자체가 뭔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미화시키니까 그냥 미화시켰는데 그냥 세종대왕을 더 우러러보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고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엄청 되게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목소리가 소설가의 목소리인데 그 소설의 끝은 그 주인공이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소설의 끝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완결의 끝을 바꾸려고 소설가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문체 막 이런 거를 연구해서 현 시대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소설가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찾아가. 근데 그 소설가가 자기가 다 쓴 소설책을 그 주인공한테 보여줘. 근데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이 죽는 내용인데 그 소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소설가한테 자기는 이 결말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을 발간해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도 좀 그거랑 좀 비슷한 이거 영화를 보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영화를 생각했어. 근데 그거는 뭔가 사건이나 플롯이나 시간적인 순서나 막 그런 인과관계가 거기도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거기는 되게 전체적인 여기 영화에 비해서는 되게 설명도 되게 많고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인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인물의 고뇌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플롯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되게 공감이 가고 결말도 되게 아름다운 그런 거여가지고 난 그 영화를 4.5를 주거든요.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나긴 했었어.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디군하고 봤던 남산의 부장들인 것 같아. 그게 맞지? 남산의 부장들 맞지? 그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그때 되게 난 되게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 그냥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막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야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그냥 재밌게 봤고 잘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막 그렇게 평점이 높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건 한 3점? 2.5? 그냥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잘 상상력을 마지막에 조금 들여서 이렇게 만든 거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테넷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한 거잖아. 나는 내가 두 번째로 보내줬던 그 링크에 이제 그 물리학자가 나오는데 그 물리학자 얘기는 이거는 다 말도 안 된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엔트로피를 다시 감소시키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역행하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전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면 가능한데 이제 어떤 딱 국소적인 부분에만 딱 어떤 사물에만 어떤 사람에만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말은 안 되지만 그거를 이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냥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난 되게 재밌고 되게 이 사람은 진짜 천재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 조커는 어떤 인간의 본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악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그려내면서 어떤 오히려 범죄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타당해지잖아. 그걸 보면 조커가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고 조커의 탄생이 꼭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내용 같이 그걸 심어 놓은 거라면 난 테넷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마치 영적인 세계와 나머지 세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게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이 시간 순으로 가는 어떤 근본적인 거, 그럼 뭐 천국에 가봐야 또 뭐 다른 이론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은연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고 3단체가 지금 심고 있는 내용이 영적인 부분들, 귀신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신을 시켜서 하는 내용을 은연중에 그걸 감추면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고 성경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계속 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전에 영화도 그렇고 지금 보는 영화, 그러니까 조커도 그렇고 테넷도 그렇고 이번이 난 좀 그런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난 좀 그렇게 느꼈어. 어떤 방향으로든 성경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혹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해를 시키는 과학과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좀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 이번 질문을 보면서는. 주인공이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맞아. 없다가 마지막에 임무를 완수하면서 그 사람이 테넷의 시작이자 끝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처음에 인버전이란 개념을 알게 되고 이제 좀 뭐 영국을 가고 뭐 어디에 가면서 되게 미숙하고 그 여자 누구지? 그 흰색 그 백발 만나면서도 그 사람한테 또 뭐 시험을 당해서 했다가 다시 또 찾아가서 뭔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여자가 하는 걸 다시 잡는 그렇게 되면서 정말 마지막에 그런 이 사람이 완벽하게 그 존재 자체로 시작이다 끝인 사람이 됐구나.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좀 은연중에 가지고 다른 3단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나비 효과. 엄청 옛날 영화라서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는데 사실 본인 빼고는 사실 그거를 자각 못한 상황이고 근데 바꾸면 바꿀수록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한계가 좋아지면 어떤 한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다른 상황으로 결국에는 이르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결국엔 다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뭔가 인과관계랑 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모든 게 다 엮여져 있는 거야. 모든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직선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지니까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바꾸면 그 원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걔가 간접적으로 주는 또 결과가 바뀜으로 결론이 또 이상해지는.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마지막에 그 부모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정신병원에 있는 걸로 아마 결론 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게 결국에는 뭔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감독판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결국에는 정신병이지 않나.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뭔가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되게 평온한 상태지만 본인만 되게 복잡하고 본인만 뭔가 아는 지식처럼 착각하는 약간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에 대한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 모든 원인에 대한 모든 결과가 근본적인 해결은 없고 결국에 어떠한 문제 속에 다 빠져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되게 오락적인 관점으로 그냥 막 뭐 되게 그런 거 있잖아. 3단체 아까 전에 2번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킹스맨도 좀 약간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학살하잖아. 막 빵빵 다 그치. 막 죽이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미래의 환경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지구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선택된 몇억 명 이제 그 사람들만 딱 남는 이런 정말
최소한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숫자의 사람 외에는 다 뭐 처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영화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많긴 한데 그걸 굳이 같이 보아야 하나라는 생각. 같이 보기 좀 그렇다. 좀 같이 보긴 그래. 거기 너무 선열이 막 낭자를 해. 그래서 막 피도 뻥뻥 터지고 막. 좀 그렇고. 나 작가 되고 싶은 작가랑 뭐 PD 이쪽으로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그런 친구가 랩런트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나왔던 거 영화 같이 한 2번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이때까지 했었던 거 연출, 음악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그런 것도 같이 포럼하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시리즈 가지고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 기억해보니까. 뭘 딱히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근데 테넷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이 있어서 사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보면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랩런트랑 뭐 이런 부분들 작가적인 부분도 풀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놀란 감독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지금 놀란 감독의 시간 개념은 사실 약간 다 같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개념에선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 시간 속 안에서 자꾸 뭔가를 깨잖아.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에서는 계속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얘기하지만 마치 그런 환상을 좀 갖게 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포럼들을 할 수 있는 테넷도 그런 충분한 영화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약간 그런 색채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영화를 만든다고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가족을 엄청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인터스텔라도 그랬었고 인셉션도 그랬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고 집중 그것도 그런 거고 악에 대한 등장도 이번에 테넷도 그렇고 그렇게 악이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없애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냥 뭔가 체념하는 듯한 악이고 심지어 선혈이 낭자하지도 않아. 다른 그런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영화들 할리우드 영화들 피가 막 엄청 튀는 그런 영화처럼 피가 그렇게 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순화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대. 그런데 이제 또 인터스텔라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 마지막까지 뭐 저항하라 그러면 막 시도 뭐 가져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닌데 기독교적인 색채를 조금 이렇게 담은 영화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일부러 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이런 세상에 대한 그런 변칙적인 파괴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복음적으로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나씩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나중에 가서 더 사람이 명확해지잖아요. 눈빛도 명확해지고 말도 명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잖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이번에 그냥 산업인 대회 메시지 들으면서도 내 인생의 컨셉이 뭔지 내 인생의 컨셉이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과 그것을 향한 여정은 나는 저렇게 분명하게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사실 그 주인공의 어떤 사연이나 배경 설명 없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비현실적인 정도로 인류애를 가지고 있고 동료애를 가지고 있고 희생 정신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 그리고 막 그 사토르가 자기는 이제 내가 못 가지면은 남도 못 가져 이러면서 죽으려고 할 때 전 세대의 연령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전 세대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무모할 정도로 이런 말을 내뱉고 또 되게 미션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정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단순하고 무모하고 동의도 안 가고 동감도 안 가지만 어떤 면에서 좀 멋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내 인생의 미션은 저렇게 분명하게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들었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이게 인버전되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성군 천사가 파송이 되고 그거는 내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내 미래의 현장이라든지 그거는 영적 세계는 현실과 다르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 인버전 그 전쟁 씬에서도 세 명의 닐이 있었잖아. 근데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현재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얼마나 믿는지, 그거를 내가 힘으로 누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영화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도 나왔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내는 작품마다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작품들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것들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뿐만 아니라 또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업을 두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그런 감독의 그런 작품처럼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랩런트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것을 조금 더 찾게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3단체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이제 이런 느낌의 약간의 뭔가 샘플을 보여주는 그런 봐봐라, 야 쟤네 장난 아니야. 너도 갈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너도 같아. 갈 수 있어는 뭐야? 어디가? 어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쟤네가 이제 결국에는 저렇게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사토르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미래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렇게 그냥 막 소비를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지구가 이제 너무 지구 온난화 그러네.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결국에는 이제 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구의 온도라던가 이 모든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지구가 이제 뭔가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더워지고 결국엔 그러다가 뭔가 인류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식량난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미래에서 기술을 발전해서 그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과거의 이 원인을 좀 없애자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사토루가 말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인간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잘 간수를 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맞지만 그게 이제 뭐 내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여기서 좀 되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그럼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뭔가 뭐 종말론은 아니지만 뭔가 끝이 오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한두 번 이거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잠깐 한 번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내가 느껴서 이제 이것들을 같이 포럼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직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 대단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말을 못한다, 뭐 저 사람은 배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부담되지 않게끔 알아서 찾아서
이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되는 저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남한테 이해하고자 본인이 이해한 걸 테니까 본인이 이해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을 텐데 그냥 보면서 조금 모르겠어.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 가졌던 사람들이 주변에나 본인한테나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보통은 뭐 현장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자기 상황에서 갈급한 그런 게 없으면 남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할까? 랩런트들이 자기도 살기 바쁜데 그리고 나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뭔가 1%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업을 가지고 그런 거를 나와 남을 어떻게 보면 돕고 도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랩런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그냥 이번 영화는 모르겠지만 뭐 전작에 대한 것들이나 전작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셉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만 봐도 생각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저 사람 영화 업계에서 저렇게 표현하는데 못해도 대학생만 해도 자기 전공이나 뭐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 말고 노력해서 뭔가를 뭐 실력 쌓는 거 말고 생각은 어떻게 하면서 하는가가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포럼 하세요 이러면서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말고 뭔가 포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컨텐츠가 없으면 3단체한테 먹히겠지. 결국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 모여서 하고 뭐 하는 건 다 중요한데 그 컨텐츠가 정말 와닿고 그게 와닿은 게 나한테 답이 되고 이런 거 아니면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밖에 아무리 좋고 뭔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번에 메시지들을 특히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특히 요즘 메시지 흐름에서 내가 잡고 있는 단어가 컨텐츠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이번에 이제 WRC 메시지도 그렇고 이러면서 쭉 이제 흘러오는 메시지의 흐름이 이전에는 뭐 CBDIP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거기를 채울 컨텐츠를 어떤 거를 할지를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요즘 메시지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영화를 특히 이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그런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결국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 장면의 어떤 미학을 만들어내고 인셉션도 이렇게 접히는 이런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테넷도 보면 그 전투 마지막 전투 씬에서 건물이 이렇게 시간이 역행으로 해서 한번 터진 다음에 다시 복구되고 그걸 위에를 또 터트려. 그런 식으로도 있고 뭐 비행기를 뭐 터트리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미학적인 거다. 이제 군인은 이렇게 걸어오고 이쪽은 인버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 이렇게 같이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화면적으로 이런 미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와 여기를 융합해서 나가는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이 논란이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감독으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자신의 영화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어떤 미학, 어떤 미장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그런 자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RT들이 가지고 가거나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자기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논란이 이 영화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아마 그 다음 영화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게. 근데 이제 랩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영화 감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다른 그런 많은 전공 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의 어떤 독보적인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이번 논란 영화를 보면서 난 오히려 좀 그렇게 됩니다. 음악도 좀 굉장히 괜찮았었고 한수 지모가 이번에 아니었지만 뭐 다른 분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음악은 그거 리버스를 쓴 거거든. 음악이 그냥 이렇게 시간으로 가는 걸 쓴 게 아니고 그걸 돌려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를 많이 썼어. 그거랑 시간이 같이 원래 소리대로 우리가 뭔가를 통 치면 통하고 올라가는 소리랑 그걸 리버스 된 걸 섞어가지고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와 음악에도 이거 다 적용했구나. 그러면서 좀 놀라긴 했어. 들리는구나. 나 요즘 되게 예민해. 진짜 그랬어.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논란 한스 짐머를 안 했지만 그런 음악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골랐나 보다 했고 아까 조금 이야기 이어서 그냥
나도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영화 쪽을 너무 좋아해서 막 주워 들은 건데 요 시나리오를 쓰는데 2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과 토대를 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지금 우리 나이가 이제 35이지만 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내가 20살 때 30대를 갔지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리 대학 때 봤을 때 되게 대단해 보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위치에 섰던 사람들처럼 느껴졌었는데 막상 돼 보니 지금도 가는 여정 중에 있고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그만큼 감독이 그렇게 준비했다는 걸 들으면서 어느 정점에 가는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과 뭔가 섰을 때 보는 게 복음적으로 뭔가 한탕을 노리나 이런 생각 내가 되게 많이 했고 뭔가 지금 땅 터져가지고 어느 위치에 서밋이 된 것만큼 느끼는 거야. 근데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을 봐도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그 시간과 어떤 자기들의 서밋 타임을 누렸겠지. 그거를 어느 정점에 위치해 있을 때 팡 터트리면서 진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하는 걸 좀 보면서 이 사람 그냥 3단체 뭐 이런 복음 저런 걸 다 빼고 그냥 그 사람만 딱 오롯이 놓고 봤을 때 이만큼을 준비해서 지금에 완성시켰구나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화적인 것도 그런데 영화 외적으로도 그 감독을 보고 좀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영화 얘기는 좀 짧게 하려고 해서 여기 정도로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어요. 안녕. 뭐야? 안녕. 끝이야? 슬레이